처음 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첫날부터 막 후다닥닥 이렇게 막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현장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잘 끝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연장이겠죠. 목수들이 사용할 연장. 연장은 크게 이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 공구와 공용 공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 공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퀴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쉽게 옮겨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게 이 개인 공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구함 안에 목수들이 사용하는 모든 웬만한 공구들이 다 구비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수납이 잘 되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타카핀이나 이런 것들도 이 공구함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수납을 다 해놓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카나 레벨기, 전동 드릴, 직소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테두리도 알차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빗자루와 쓰레바지도 수납을 이렇게 해결해주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서 쓰고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수납 공간이 없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벽에다 세워놔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이 현장의 공간 효율을 갉아먹는 그런 저해 요인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든든이는 목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공구들을 모아놓은 개인 공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충전 공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것으로는 또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별도의 수납 공구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다 적층형에다가 밑에 돌리라고 해서 다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옮겨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작업할 때는 저 옆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옮겨서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충전 공구나 별도의 이런 공구들을 보관하는 공구 박스도 사실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린 든든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기용품, 전기수공구, 전기용품, 그 다음에 이런 나사목 같은 것들도 다 길이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찾아 쓰기가 편하죠. 이렇게 보면 공구함이 다 비슷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정말 없으면 아쉬운 이런 자잘한 철물류들도 별도로 보관을 해가지고 다니면 정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와샤 같은 애들 진짜 뭐 고정할 때 한 번씩 딱 필요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다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공구함이고요. 이 옆에를 보시면 제 제자가 가지고 다니는 공구함인데요. 라벨링이 안 되어 있죠. 아직 산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라벨링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물론 본인은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 본인도 헷갈려요. 네, 제 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위에칸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게 수납이라는 게 이 라벨링의 중요성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위칸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제거제, 비트, 도어 센서 가이드. 네, 이거는 뭐 설비할 때 쓰는 그런 거고, 커버링도 있고요. 정체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묶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흔히 이런 거를 잡동산이라고 하죠. 네, 잡다한 것들이 수납이 돼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칸 같은 경우에는 여긴 조금 약간 느낌이 오네요. 수공구 같은 것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목공, 수공구. 하지만 이런 마스킹 테이프나 전기 테이프, 헤라 같이 좀 목공, 수공구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그런 공구들도 섞여 있는 거 보니 이 칸도 역시 좀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단순히 박스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공구별로 그룹별로 묶어서 찾기 쉽다는 건 빨리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공구를 빨리 써야 되는데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공구를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져서 결국 품질을 저하시키고 능률을 저하시키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카테고리별로 잘 묶어서 라벨링을 해주게 되면 공구를 사용하기도 편하고 수납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현장이
깔끔해질 수가 있는 거죠. 현장에는 공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잡다한 이런 철물이나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본드나 실리콘, 우레탄 폼, 물, 커피포트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이 없으면 진짜 이런 애들 때문에 현장이 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선반을 거의 5단으로 해놔서 꽉 채웠는데도 빈 공간이 거의 없죠. 이 공간이 없게 되면 이런 데 다 맨날 깔아놓고 막 들쳐서 막 찾고 막 그래야 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끝이 아닙니다. 이 목수들이 사용하는 이 보조 공구들이 있거든요. 수평대라든지 레벨기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잘한 게 또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도 마땅한 수납 공간이 없게 되면 굉장히 현장을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 수평대인데요. 이 녀석도 아까 빗자루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거치 공간이 없게 되면 이 현장의 모서리, 코너 부분에 대부분 이렇게 배치를 해 놓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현장의 코너마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져 있게 돼가지고 작업 공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치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공구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라벨링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구에 대한 그 이름표잖아요. 이게 또 없게 되면 이 자리에는 어떨 때는 쓰레바지가 걸렸다가 어떨 때는 또 옷이 걸렸다가 이렇게 매번 바뀌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라벨링을 해놓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죠. 이 자재 배치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현장이고 작업이 많을수록 자재가 정말 많아요. 근데 자재가 양적으로도 많지만 이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판재만 해도 MDF, 고밀도 MDF, 합판, 코합판, 다시 합판도 9mm냐, 12mm냐, 5mm냐 이런 식으로 두께별로도 나눠지고 종류별로도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재의 종류가 많고 이 많은 자재들을 한 번에 또 이렇게 다 겹겹이 쌓아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걸 또 찾아서 쓰고 하는데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종류별로 이걸 다 펼쳐놓을 수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작업의 순서 같아요. 작업을 초반, 중반, 후반으로 놓고 본다면 초반에는 대부분 구조적인 작업을 많이 하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뼈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당연히 구조에 해당하는 그런 자재들을 먼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한치각재라든지 아니면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깝게 배치를 해주고 나중에 후반 공정에 사용할 그런 판재들을 제일 먼저 뒤쪽으로 배치를 해놓게 되면 순서대로 좀 꺼내 쓰기가 편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들은 사실상 현장에 입성을 해서 자재라든지 공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는 그런 기초적인 과정이고요.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획을 잡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초반에 중요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면이 있든 없든 현장에서 이제 사전에 구현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실측과 이 먹작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이 들어갈 자리와 어떤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수납장이 들어갈 자리, 벽이 세워질 이런 라인들을 미리 사전에 먹줄을 놔주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부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표시를 해주면 작업할 때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기준목 작업과 이 구획을 나누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먹도 물론 깔끔하고 정확하게 놔야 되겠지만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문자들도 최대한 좀 깔끔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저분하게 쓰고 막 흘겨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문자로서 어떤 정보를 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메모가 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바닥에 이런 표시나 먹을 놨다고 해서 이게 안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발로 딱 밟고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잘 지워지기 때문에 이 투명 라카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코팅을 해주게 되면 말 그대로 코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안 지워져요. 거의 목공 현장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준목이라든지 중요한 이런 먹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 라카를 이용해서 코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요령입니다. 현장에 처음 왔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을 거의 다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현장의 그런 재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책임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현장은 겨울철이고 신축 현장이기 때문에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조명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정말 떨어져. 이게 어두우면 작업이 안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 요구를 해서 작업등을 이렇게 천장 쪽으로 해서 다 배선을 해서 이제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각 공간마다 작업등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밝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전원을 한번 꺼볼게요. 네, 지금 끈 상태입니다. 엄청 깜깜하죠. 지금 시간이 한 8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작업등이 없게 되면 작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껌껌합니다. 그래서 첫날 이런 현장의 재반 사항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현장 첫날에 분위기도 좀 전해드릴 겸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좀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공을 좀 시작할 거고요. 목공하는 영상도 잘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목공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